반갑습니다. 아이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정수와 유리수단을 통해서 수가 부호와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봤었죠. 그래서 부호는 기준점을 두고 우리가 정해준 방향으로 가는 걸 플러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 마이너스라고 해서 부호는 방향을 의미를 했었고, 그리고 숫자는 크기를 의미를 하죠. 그래서 이 크기만 물을 때 절대값을 씌워서 이 크기만 비교를 했었는데요. 결국 이렇게 본 부호를 가진 숫자, 우리가 앞으로 다룰 수들은 어디에 대응된다? 수직선 위에 나타내게 되고, 그걸로써 방향과 크기를 가진 수를 이제 다루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이 정수를 포함한 유리수들을 갖고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물론 이제 새롭게 정의한 연산들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두 수 또는 그 이상의 수들의 어떤 관계가 있고 성질이 있는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내용이 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내용이 많을 것 같지만,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수가 방향과 크기만 가졌으니까, 특히 크기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내내 연습했던 거니까 방향에 조금만 중심을 두고 여러분들이 들으면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덧셈은 더할 거죠. 더할 거기 때문에 같은 부호냐 다른 부호냐가 중요한데, 역시 우리가 글씨가 잘 안 나오네요. 자, 덧셈을 할 때는 첫 번째로 신경 쓸 게 방향, 부호죠. 그리고 두 번째 크기를 다룰 건데, 자, 기준을 두고 플러스 2 더하기 플러스 3, 원래 뭐 다 플러스라고 읽어야겠지만 플러스 2 더하기 플러스 3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플러스 방향 바로 요 화살표 방향이죠. 여기로 두 칸 간 거에다 또 더할 거니까 여기서 이어서 가면 되죠. 같은 방향으로 세 칸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생각해주면 결국 어디로 갔다? 플러스 방향으로 갔는데, 그 크기는 두 칸 간 데다가 세 칸 더해줘서 5가 나오는 거죠. 사실 우리는 플러스 2 더하기 플러스 3을 하면 플러스 5가 나오는데, 요걸 좀 찬찬히 따져봤더니 같은 방향이니까 더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3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반대 방향 바로 이쪽이 마이너스 방향이죠. 여길로 반대로 두 칸 간 데다 여기서 이어서 또 세 칸 더 가니까 어떻게 돼요? 반대 방향으로 몇 칸 갔어요? 5칸 갔죠. 그래서 우리는 5라고 쓸 텐데 누가 왜 5냐고 물어보면 반대 방향으로 갔으니까, 즉 같은 방향으로 갔으니까 어떻게 더해야겠죠. 그래서 부호가 같을 때는, 즉 방향이 같기 때문에 그 부호를 써주고 숫자를 더해주면 되고, 자, 부호가 다른 애들도 더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 2와 마이너스 3을 더한다. 이럴 때는, 자, 부호 먼저 볼까요? 플러스 2와 마이너스 3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자, 플러스 2로 갔다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반대 방향으로 세 칸 가줘야 되죠. 그래서 하나, 둘, 세 칸 가주면 여기로 가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방향은 기준점을 중심으로 플러스 방향이 있어요? 마이너스 방향이 있어요? 마이너스 방향이 있게 되죠. 그리고 몇 칸? 한 칸 다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절대값이 컸던 그게 결국 이기는 거니까 그 방향을 따르면서 어떻게 된다? 그 차이만큼 간게 된다. 왜? 마이너스 입장에서 보면 플러스는 반대 방향으로 간 거니까 뺀 거랑 같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고, 또 하나 더 해볼까요? 마이너스 2랑 플러스 3을 더 해볼까요? 자, 이것도 이제 감이 오죠? 이거 파란색으로 해보죠. 마이너스 2니까 반대 방향으로 두 칸 갔다가 플러스 3이니까 다시 원래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될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플러스 방향이 더 크니까 결과적으로 플러스 쪽에 남아있게 되니까
절대값이 큰 수였던 플러스의 부호를 가져다 쓰게 되고, 그리고 역시 그 크기 또한 플러스 방향에서 본 마이너스 있는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그만큼 빼줘야겠죠. 그래서 플러스 1이 된다. 그래서 부호가 같은 두 수의 덧셈은, 부호가 같다는 얘기는 방향이 같으니까 그 방향을 주고 더하기만 하면 됐고, 부호가 다른 두 수는 방향이 반대였기 때문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가 결국 그 방향이 있게 되기 때문에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갖다 붙여주고, 크기는 플러스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기준으로 하든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반대 방향이어서 빼주게 됐던 거죠. 자, 이어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라는 말이 나와서 왠지 법칙 그러니까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더하기만 할 거기 때문에 교환법칙, 교환 뭐예요? 바꾸는 거죠. 플러스 2와 플러스 3을 더할 때 두 칸 간데다 세 칸을 더하나, 세 칸 간데다 두 칸을 더하나 어때요? 같죠? 그러니까 플러스 2 더하기 플러스 3이나 플러스 3 더하기 플러스 2나 자리가 바뀌어도 결국 그렇게 더하면 같은 결과를 갖게 된다. 그게 교환법칙이고요. 그걸 좀 세련되게 표현하니까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와 같은 결과를 갖는다고. 결합법칙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할 때 순서대로 하면 원래 앞에 거 두 개 더하고 나중에 C를 더해야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뒤에 거 먼저 더하고, 어차피 더하기만 할 거니까 뒤에 걸 먼저 더한 뒤 앞에 걸 더해도 된다, 이런 뜻인데요. 자, 그럼 언제 결합법칙을 쓰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플러스 2를 할 때 자, 이걸 더하려고 보니까 우리는 같은 부호를 더할 때가 좀 쉽더라. 그냥 생각 없이 방향은 같으니까 더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하려고 보니까 떨어져 있죠. 그래서 얘네 둘을 자리를 바꾸고 싶다. 그럼 플러스 2에 어떻게 되죠?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으로. 왜? 마이너스 1에다 2를 더하나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3을 더하나 결과는 같으니까. 이게 바로 뭐죠? 교환법칙이죠. 자,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어떻게 돼? 우리가 원래 더하고 싶었던 플러스 1이랑 플러스 3이 나왔는데 속상해요. 되게 잘했는데 이거. 결합법칙은 원래 뒤에 있는 걸 먼저 더해야 된다고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우리 끝까지 가봅시다. 이거는 해보니까 플러스 3에 마이너스 3을 더해서 기준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3칸 갔다 반대로 돌아오니까 기준점으로 돌아와서 0이 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교환법칙을 다시 써주면 이번엔 이 앞에 거 두 개 교환했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에 플러스 2와 플러스 1로 되는 게 플러스 2와 마이너스 3이 바뀌었으니까 교환법칙을 쓴 거고, 결합법칙은 뭐냐면 얘네 먼저 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얘네. 이게 지금 제 휴대폰의 제일 밑바닥이라 손이 잘 안 꺼지네요. 자, 요 뒤에 있는 거 먼저 더해야 된다. 어차피 더하기만 할 거니까. 그래서 뒤에 거 두 개 먼저 더하니까 플러스 3 됐고, 마이너스 3이랑 하니까 똑같이 0이 된다라고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덧셈의 결합법칙이고요. 뺄셈은 우리가 뺄셈이라고 배워왔는데, 이제는 이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게 제가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반대 방향이라 그랬죠. 반대 방향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대 방향인 것만 생각을 해주면 덧셈으로 풀어줄 수 있다. 자, 3에서 2를 빼면 얼마였죠? 1이었죠. 자, 요걸 우리가 한번 수직선상에서 생각해 봅시다. 원래 0이 있어. 기준점으로부터 3이니까 플러스 3으로 의미하겠죠. 3칸 갔는데
거기서 이만큼, 2라는 크기만큼 뺄 거니까 뒤로 돌아와야겠죠. 즉, 땡땡땡 3개가 더해졌다가 2개가 없어지니까 하나가 되는 것처럼 수직선에다 대응을 시켰더니 플러스 1이 되더라. 즉, 뺀다라는 건 뭐랑 같다?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사실 얘는 3에다가 마이너스 1을 더한 것과 같다라는 뜻이에요. 또한 이 3은 뭐랑도 같아요? 플러스 3이랑도 같죠. 그래서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2를 더한 건 이미 덧셈에서 했듯이 우리 절대값이 큰 쪽에 부호, 결국 플러스 쪽에 있을 거고 숫자는 정반대 방향,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3에서 2를 뺀 1이 나오게 될 거고 얘랑 플러스 3에서 플러스 2를 뺀 것과 같은 결과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거나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는 건 결국 뭐랑 같다? 뺄셈과도 같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자, 나온 김에 계속 보죠. 그럼 이번엔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1을 할 거예요. 자, 우리 수직선 다시 한번 볼까요? 플러스 3만큼 갔는데 아이고, 자, 여기 플러스 3만큼 갔는데 마이너스 2 뭐야? 반대 방향으로 2칸 갈 거죠. 근데 그걸 또 어떻게 한다? 반대 방향으로 하니까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계속 가져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는 뭐가 된다? 플러스. 반대의 반대는 정방향이 되는 거랑 같죠. 그래서 이거는 플러스 3 플러스 2로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는 플러스고 당연히 플러스에 플러스 2는 원래 더하는 거니까 똑같은 결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의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플러스는 결국 플러스로 바뀐다. 그리고 뺄셈은 뺀다라는 것이 결국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여서 교환 법칙이나 결합 법칙을 하게 되면 자, 뒤에 마이너스 얼마가 됐을 때 A 마이너스 B라고 했을 때 이 B의 방향을 바꿔준 건데 A랑 B랑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방향을 바꾸는 것에 수가 달라지는 거죠. 원래는 B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이거 교환 법칙 성립한다면 이렇게 쓸 텐데 이렇게 되면 이건 A의 보호를 바꾼 것이 두 개가 같을 수가 없겠죠. 또한 결합 법칙도 같은 이유로 더하기만 할 때야 어느 것부터 결합을 해도 상관없었지만 뺄셈일 때는 방향을 바뀌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럼 이제 한 단계 또 높여서 곱셈으로 가봅시다. 그런데 이 곱셈도 우리가 사칙연산하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똑같은 줄 알았는데 빼기는 방향을 생각해 주니까 덧셈과 같았고 자, 이 곱하기는 무슨 의미죠? 이 개념이 몇 배다 이런 뜻이죠. 몇 배. 이 몇 배라는 건 뭐예요? 그 수를 그 덩어리만큼 그 개수만큼 더해라. 즉 2 곱하기 3은 뭐예요? 두 개가 있었는데 얘를 어떻게? 세 묶음 또는 세 덩어리 2의 3배는 2를 3개 더한 거랑 같고 그래서 원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야겠지만 우리가 구구단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2 곱하기 3은 얼마다? 6이다. 왜? 2를 3번 더했기 때문인 거죠. 결국 곱셈도 뭐다? 덧셈이다.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덧셈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럼 연산할 때 역시 똑같이 방향을 보고 두 번째 그 크기를 봐주면 되죠. 즉 부호 숫자 순으로 봐주면 되는데 자 여기서는 마이너스만 신경 쓰면 돼요. 왜냐면 플러스에다 플러스를 곱하고 플러스를 곱하면 결국 같은 방향을 계속 갈 거지만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짜잔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 갔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3
반대로 3배 가준다. 즉 반대니까 이쪽 방향이 아니라 어디가 돼야 돼요? 이쪽 방향이 돼야겠죠. 이쪽으로 어떻게? 3배 크기만큼. 자, 3배만 가면 하나, 둘, 셋 이렇게 갔으면 얼마? 6이죠. 근데 이쪽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준 게 되니까 6은 6인데 무슨 6이다? 아이고 숫자 잘 안 나오네.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홀수에 있으면 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 아까 했지 반대 우리 덧셈에서도 했었지만 마이너스 2니까 이쪽으로 가는데 그거를 반대로 3배니까 마이너스가 이거군요. 자 이렇게 간 거를 3번 갈 거니까 반대로 3번 가면 플러스 6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된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마이너스의 개수가 몇 개냐? 즉 마이너스의 개수가 짝수개면 반대의 반대가 돼서 정방향이 됐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홀수에 있으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된다. 그리고 숫자는 우리 곱셈은 이미 충분히 구구단을 통해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또한 지우고 갈까요? 자, 곱셈에서도 덧셈을 기반으로 했고 곱하기만 할 거니까 조금 더 생각하면 깊게 생각해보면 더하기만 할 거니까 얘도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할 거예요. A에다 B를 곱하나 B에다 A를 곱하나 플러스 2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하나 마이너스 1에다 2를 곱하나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결합법칙도 어차피 다 곱할 거니까 앞에 거 2개 곱하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뭐 2개를 가운데 걸 2개를 끝에 걸 2개를 곱하나 결과가 같다는 뜻인데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마이너스 5 곱하기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라는 연산을 할 거예요. 자, 이걸 하려고 봤더니 저랑은 부호가 같은 거 먼저 정리해 주는 게 쉬웠죠. 그럼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자, 얘네들을 자리를 바꿀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죠? 자리를 교환했으니까 교환법칙이라고 해야죠. 자, 이렇게 교환을 했어요. 자, 여기서 쓰인 게 교환법칙이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바꾼 이유가 뭐였죠? 얘네 2개 곱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사실 이거 2개는 같은 부호여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십진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숫자 5는 2의 배수록 만나는 게 너무 좋아요. 얘가 만약 4가 아니라 2였으면 5, 2, 10이니까 어떤 숫자를 곱하든 쉽게 결과 나왔겠죠. 또 5, 4니까 얼마예요? 20이죠. 플러스 20. 이 뒤에 걸 먼저 계산해 주는 걸 뭐라고 한다? 결합법칙이라고 한다. 우리 원래 계산대로 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5랑 플러스 3을 곱해서 마이너스 15가 된 거에다 마이너스 4를 곱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리를 바꿔서 또한 우리 결합법칙이 꼭 앞에 거 2개, 끝에 거 2개가 아니라 이렇게 곱한 거랑도 지금 같은 결과죠. 그래서 플러스 3에 플러스 20을 곱했으니까 방향은 플러스가 됐고 3이 20개, 20개가 20이 3개 있으면 얼마죠? 60이 되겠죠. 그래서 곱셈도 역시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성립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성립한다는 것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써먹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 숫자 5는 2의 배수들과 먼저 결합을 시켜놓으면 항상 연산이 더 빠르게 되고 더 쉽다. 실수도 안 하겠죠. 그래서 곱셈에서도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하고 우리가 하나 신경 써줄 게 있는데 분배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사실 어디서 배워도 괜찮은데 자, 마이너스 2와 플러스 7을 곱하면 얼마죠? 어머 7이 너무 못생겨졌네. 저희가 아직 요 획만 지우는 게 개발이 안 됐어요. 요거는 금방 만들 수 있는데 저희 선생님들이 쉽게 쓰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쉽게 쓰는 게 중요해서 지금 여러분들 저희 개발자들이 한 16명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최대한 편하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거기에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이 교육 앱에서의 그 편리성보다 저희는 한참 떨어지고 불편하게 쓰고 있어요. 지금 이 녹음이 저 요 4번째 단어, 요 유리수의 계산만 지금 한 40번, 50번 찍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에 친구 진짜 잘한 거 있는데 아무튼 이걸 더 좋게 하려고 했는데 또 여기서 미스가 나서 어쩌면 여러분 이 강의도 못 들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가봅시다. 우리 이 강의는 제가 끝까지 어떻게든 가보려고 하니까. 자,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7은 자 반대 방향이 정방이니까 마이너스 홀수기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해주고 숫자 2가 7배 또는 7이 2배 즉 2개 더해줬으니까 7이 14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7은 뭐냐면 5랑 플러스 5랑 플러스 2가 더해진 거죠. 자, 원래는 요게 이렇게 괄호가 중복될 때 중괄호 써야 되는데 그냥 선생님이니까 봐줘요. 그리고 아마 다시 강의를 찍을 때부터는 꼭 중괄호 쓸게요. 제가 앞에도 중괄호 썼는데 또 급히 나누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자, 그래서 결국 7을 다 반대 방향으로 2배씩 할 건데 이거를 5와 2로 쪼개도 어떻게 돼야겠어요? 5도 2배 해주고 2도 2배 해줘야 7이 2배 된 게 되겠죠.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2배를 해주는 걸 각각 다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마이너스 2 곱하기 이걸 좀 제가 빨리 해줘야 되는데 플러스 5 요거 먼저 계산하고 또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2 그래서 요거 해주니까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0이 되고 또 얘는 마이너스 4가 돼서 마이너스 14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괄호에 누가 곱해져 있을 때는 이렇게 1, 2 나눠서 곱해준다. 요거를 일반화해 놓은 게 A 곱하기 B 더하기 C일 때. 자, 우리가 일반화라는 거 익숙하지 않죠? 그리고 A 곱하기를 어떻게 각각 B 더하기 C 두 개의 항에다가 두 개의 덩어리에다 각각 곱해줘서 A 곱하기 B와 A 곱하기 C가 된 거를 더해주면 된다. 자, 요게 분배 법칙인데요. 분배 법칙 자리가 바뀌어도 마찬가지겠죠. 플러스 5 플러스 2인 플러스 7에 마이너스 2를 곱해도 우리는 어떻게 할 거다? 이 마이너스 2를 각각 플러스 5와 플러스 2에다 곱해서 같은 결과를 가질 거다. 이게 분배 법칙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좀 신경 써서 해봐야 되는 게 분배 법칙인데, 자, 그냥 괄호가 있으면 무조건 나눠 쓰는 게 아니라 더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다 곱해야 되는 거죠. 곱하기로만 되어 있을 때는 그때는 분배 법칙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속 곱할 거니까 곱하기면 이제 괄호는 상관없이 결합 법칙도 성립한다 해서 뒤에 거 먼저 곱해도 상관없는데 지금처럼 B하고 C가 더해져 있는데다 A를 곱하라고 한다면 B만 곱해주거나 C만 곱해주는 게 아니라 B하고 C에 각각 다 곱해줘서 더해줘야 된다는 거. 그 이유는 지금 위에 숫자들 보니까 이해가 되죠. 이게 곱셈에 대한 분배 법칙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분배 법칙만 익혀두면 사실상 이 유리수의 계산에서는 크게 어려울 게 없을 거예요. 제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설명하면서 순서 정해줬죠. 연산을 할 때는 첫 번째 부호를 보면서 방향을 결정해주고 두 번째 그 크기 계산은 더하긴 더해주면 되고 곱하긴 곱하면 되고 그리고 뺄셈과 나눗셈 얘기 안 했네요. 나누는 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 다시 쓸게요. 6 나누기 2 얼마죠? 3이죠. 갑자기 초등학교 수업하는 것 같죠? 자, 이거 우리 뭐라고 써요? 2분의 6이죠. 무슨 뜻이에요? 2분의 6 2분 두 개를 나눈 것 중에 6개죠. 6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는데 6개를 2분 두 개씩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예요? 3이죠. 물론 여러분들 지금쯤에 이거 이렇게 약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결국 나누기는
나눈 게 됐고, 그래서 나누기 2는 뭐랑 같아요? 요걸 보니까 6 곱하기 2분의 1이랑 같죠. 즉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면서 역수 2분의 1이라고 해서 이 2분이라는 표현이 이미 두 개로 나눈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나누는 수는 그 분수의 의미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2가 분모로 내려가서 있는 거를 역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역수를 곱해서 풀어주면 된다. 즉 나눗셈도 뭘로 바꿔서 곱셈으로 바꿔서 풀면 된다. 그래서 뺄셈은 방향을 생각해서 덧셈으로, 나눗셈은 역수를 곱하는 걸로 해서 곱셈으로 풀어주면 된다. 이게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이고요.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운 계산을 시킬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냈으니까 시험을 보거나 어려운 걸 확인할 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혼합해서 물어보겠죠. 즉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있는 걸 다 물어볼 텐데, 겁먹지 말고 우리가 배운 거 잘 생각해 보면, 괄호는 뭐냐면 한 덩어리라는 뜻이고, 즉 이 괄호는 얘를 묶어놓은 거잖아요. 얘는 일단 하나라고 보자. 엄마 아빠 묶어놨으니까 한 가족인 거랑 같아요. 그래서 괄호는 묶어놔서 한 덩어리로 보라는 뜻이니까, 걔는 한 덩어리라고 보고 여러분이 계산할 때는 소괄호 먼저 풀어주고 중괄호, 그 다음 대괄호를 봐주고,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지만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계산한 후에 연산기호가 보이면 곱셈, 나눗셈이 먼저고 그 후에 덧셈과 뺄셈을 할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리고 아마 저랑 이 단어에서 푸는 마지막 문제가 될 텐데요. 사실 앞에는 제가 이런 묵음도 안 나게 계속 떠들었어요.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그 힘듦이 전달되지 않도록 잘해볼게요. 자, 이거 계산할 건데, 보니까 소괄호도 있고 중괄호도 있죠. 대괄호는 굳이 친다면 여기 이렇게 대괄호를 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순서는 이 소괄호부터 할 건데, 소괄호에 만약에 거듭제곱이 있다. 자,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데, 지수는, 요 위에 붙어있는 수는, 제가 거듭제곱할 때 슬쩍 얘기했지만,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둘 다 마이너스 2의 제곱이네라고 생각되지만, 잘 봐요. 요 제곱이 어디에 붙어있죠? 괄호에 붙어있는 거죠. 자, 요 제곱은 누구한테 붙어있나요? 2에 붙어있죠. 물론, 선생님, 마이너스 2에 붙어있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이 2가 눈이 없다고 생각해보면, 얘가 붙어있는 게 어딘가를 보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에 붙어있게 하려면 이 위에처럼 썼어야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제곱은 어떻게 한 거다? 괄호 곱하기 괄호 한 거다. 아래는 2 곱하기 1을 한 거다. 즉 제곱하는 대상을 구분하기 위해서 괄호가 있는 거겠죠. 얘는 마이너스에 2 곱하기 2가 된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얘는 플러스가 되고 숫자는 4가 됐을 거고, 얘는 마이너스에 4가 됐겠죠. 자, 이거 좀 구분이 되나요? 자, 그래서 우리 요 소괄호 안에 봤더니 여기 곱셈이 있고 덧셈이 있으니까 누구 먼저 한다? 곱셈 먼저 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2를 제곱, 자기를 곱하니까, 두 번 곱하니까 2제곱하니까 4가 되고 4, 5, 20이죠. 자, 요거 한다면 그 다음에 누구 한다? 덧셈 한다. 자, 20에서 10을 뺀다고 생각해도 되고, 마이너스 10만큼 갔다가 플러스 20 왔으니까 플러스 10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 제가 지금 대괄호를 쳤지만 대괄호가 없어도 역시 연산이 뺄셈과 곱셈이 있으면 누구 먼저 한다? 곱셈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10에다가 3을 곱하니까 플러스 30이 됐고, 5에서 30만큼을 뺄 거니까 어떻게 되죠? 반대 방향으로 25 나오겠죠. 자, 제가 일부러 좀 쉬운 숫자들로 예를 들었던 건, 여러분들이 갑자기 분수 계산하다 보면 그 분수 계산 때문에 이 개념들을 못 받아들일 것 같아서 가급적이면 좀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게 될 숫자들 중심으로 좀 개념 강의를 했고요. 저희 교재에 보면 이 많은 내용들을 또 이렇게 나눠서 쪼개놔서 앞에 간단히 설명해 놓고 걔네들을 대표 유형과 확장된 유형들로 쭉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잘 보면 걔네가 하나의 흐름이라는 거 거의 같은 문제인데 모양만 좀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들 느낄 수 있을 거고요. 그거랑 좀 익숙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유형 확장에 가서 잘 풀면 되고요. 자,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면 해설 강의 보고 또 그래도 안 되면 질문하면 되죠.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